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엉덩이 통증과 관련된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준비했어요.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는 엉덩이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그리고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고요. 엉덩이 통증들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각기 환자들한테서 어떠한 상태로 나타났고 어떠한 증상이 있었는지를 환자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마 보시는 내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엉덩이 통증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렇죠. 네,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환기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엉덩이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오고요. 우리가 척추관절병원을 찾아오는 주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통, 허리 통증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 그 다음 엉덩이 통증. 엉덩이 통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 2, 3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연령을 아우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젊은 연령에서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옵니다. 스타일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걸을 때마다 엉덩이가 맺혀서 아프다라고 하셔서 쩔뚝거리면서 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삐끗해서 엉덩이가 그때부터 묵직하게 아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난 잘 걷는다. 근데 앉아있기만 하면 아프다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증상 역시 찌릿하다, 묵직하다, 그리고 날카롭다, 그냥 아프다. 다양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엉덩이 통증인 것 같습니다. 자, 원인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가지고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은, 자, 엉덩이는 여러분들이 항상 뒤편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는 척추뼈인 허리뼈와 양쪽 고관절이 연결되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힘줄, 신경, 혈관, 그리고 내부 장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 몸의 주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는 표면적인 해부학적인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엉덩이는 크게 뼈가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항상 환자분들한테 의미 있는 뼈는 첫 번째가 엉치뼈예요. 천골이라고 하는 뼈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천골은 꼬리뼈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엉치 통증이 많다 그러면은 척추 질환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등 의심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천장관절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자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그 자골이라고 하는 뼈는 독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엉덩이 뼈의 일부분인데, 엉덩이 뼈 중에서도 이 바닥에 앉을 때 닿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좌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앉을 자자에 뼈골자를 쓰고 씹본, 그리고 이스키움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또 주요한 엉덩이 통증의 원인 부이기도 해요. 자골신경통도 있고요. 그 유명한 이상근 증후군도 있고요. 자골 점액낭염, 햄스트링 힘줄염, 기타 등등 많은 병들이 또 여기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하나는 고관절 질환이죠. 고관절은 관절 자체에 관절염이 오는 고관절 병부터 시작해서 고관절 자체에 생길 수 있는 골절, 염증, 그리고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고관절의 캡슐, 관절 낭의 문제들, 오십견처럼 오십 고관절도 있어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병들을 기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위별로 살펴보면은 허리 엉치 부위 정도가 되면은 엉덩이 통증이라 하더라도 척추나 천장관절 질환을 의심하는 거고, 안쪽에 이렇게 닿는 뼈 쪽이라면은 또 자골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고, 사타구니나 아니면은 우리가 딱 보면 고관절이라 느껴지는 부분 있잖아요. 걸으면서 그 닿는 부위나
그러면은 또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학적인 검사들을 이용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고 병이 두 가지 이상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흔히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도 헷갈려하고 의사도 헷갈려서 의사의 눈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엉덩이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요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실 분은 43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오른쪽 엉치 통증을 가지고 내원하셨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통증이 시작됐대요. 뭉친 듯하고 기대면 아프다고 합니다. 발가락까지도 저림이 있대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뭐 같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허리 디스크 같은 느낌이 들죠. 저도 들어오셨을 때 환자분을 뵙고는 허리 디스크일 거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의사들은 관상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순간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계속 똑같은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이 케이스들을 접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MRI를 통해서 엑스레이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도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딱 그렇게 느낌이 왔었어요. 목발을 이렇게 짚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겠구나. 다친 게 아니라면요. 뭐 골절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환자분은 다친 건 없고 어제부터 갑자기 시작됐대요. 예전에 디스크를 앓았던 과거력도 있다고 하시니까 야, 이거는 디스크가 맞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특이 병력은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인데 초진 설문지까지를 보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거력이 있었던 분이신데 환자분은 엉치 통증이 여기 있었고 통증이 심해서 목발을 짚고 내원하신 상태니까 제가 이제 피지컬 이그잼이라고 해서 이학적 검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디스크스러운 면도 있는데 통증 부위가 굉장히 엉치 그러니까 천장관절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압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허리도 물론이지만 또 골반 쪽도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크론병에서도 흔한 것은 아닌데 그 병 중에 일부는 천장관절에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통증이나 엉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장질환인데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서 이런 병들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 부위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허리하고 골반하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허리 엑스레이를 먼저 찍게 됐는데 허리 엑스레이에서 분리증이 나타난 거예요. 네. 분리증이면 디스크도 유발할 수 있고 분리증 자체만으로도 엉치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엑스레이상에서 보니까 분리증이 거의 맞구나. 그러면 당연히 허리가 1번이라고 생각을 드렸고 제가 환자분한테 그러면 허리는 꼭 찍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환자분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좀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 두 개 다 검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MRI 검사를 허리하고 골반하고 두 부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까지만 보고 분리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은 문제가 있겠구나 했는데 MRI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디스크가 굉장히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디스크가 뭐 병력이 있다고 했는데 어땠나요 했더니 예전 검사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도 터진 거는 아니라고 그랬고 좀 약간 손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대요. 근데 요번에 찍었을 때는 MRI상 디스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증은 존재하는 건 맞는데 디스크는 아직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죠. 분리증이 병이 되고 아파지려면은 전방전이증이 생겨야 되거든요. 전방전이증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디스크만 그대로 있는 거면은 이건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통증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허리 MRI를 제가 보고 환자분한테 요건 분리증이 있는 건 맞지만 현재 병하고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골반 쪽에서 병을 잘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골반에서 다행히도 병이 잘 발견됐어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골반 MRI 검사를 보시는 건데 가운데 보시면 하얗게 돼 보이는 부분이 보이나요? 네. 그게 바로 천장관절이에요.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에 쳤는데 동그라미 안에 하얀 게 보이시나요? 그 부분이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게 천장관절면이에요. 천장관절이라는 거는 천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천장관절이라고 해요. 천골은 영어로 세이크럼이고 장골은 일리움이기 때문에 이 사이라고 해서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라고 해서 SI 조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으로는 천장관절염이니까 세이크로 일리아이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양쪽에 있었는데 특히 우측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MRI를 다각도로 찍잖아요. MRI 하나만 찍는 게 아니니까 단면도에서도 보였고 그다음에 조금 정면에 천장관절 라인에 맞추어서 MRI를 검사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보이죠. 지금은 이제 정면 샷으로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라인이 있는 게 바로 천장관절면이고 그 주위로 하얗게 보이는 게 관절에 염증이 생긴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진단은 바로 원인이 천장관절염입니다. 천장관절염은 전신적인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크론병이나 궤장성 대장염이나 혹은 베체트병이나 이런 염증성 장질환하고 연관성들이 조금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이런 염증성 장질환하고 무관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적인 질환들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서 다양한 면역성, 자가 면역성 질환하고 이렇게 연관관계를 갖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된 자가 면역 기능이 생겨서 장을 침범하면 장질환이 되는 거고 천장관절을 침범하면 천장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눈을 침범하면 포도막염이 되는 거고 이러한 계통의 병들이 그래서 조금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관찰되어질 수 있다. 천장관절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했던 이런 질환들, 염증성 질환하고 관련성이 있지만 퇴행성 질환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천장관절염도 있고 염증은 없지만 그 부위의 압통과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남자들한테 빈도가 좀 있다 보니 강직성 척추염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염증 질환과 연관성과 젊은 남성이 이렇게 요통이나 엉치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은 천장관절염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뭐냐? 일반적으로 만일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그 병에 대한 컨트롤이 중요해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이게 있으면 그 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돼야 되고 그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데 바이올로직스라고 해서 주사의 형태로 맞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전신성 염증을 동반하고 있고 다른 기타 질환이 없이 딱 이 천장관절에만 국한된 통증이라면 장직성 척추염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염제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차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한 급성기 시기에는 그 주위로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은 통증 자체는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거의 없고 매우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도 있고 또 천장관절염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오인되기가 쉽고 천장관절이 긴데 윗부분에 해당이 되면은 방사통이 잘 안 생기는데 아래쪽으로 인벌브를 해서
그쪽에서부터 염증이 많으면 자골신경을 자극할 때도 있어서 정말 디스크처럼 방사통을 심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감별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병원은 아니고요. 주사나 시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통증을 다양하게 조절해 볼 수 있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65세 남자 환자 사례입니다. 우측 엉덩이 통증을 주소 내원을 하였고 2개월 정도 됐어요. 두 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허리에다가 주사 치료도 했고 엉덩이 자체에다가도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효과는 별로 없대요. 잠깐 뭐 좋아지는 맛도 있다가 점점 더 아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엉치 통증이었어요. 네, 부위는 우리가 지금 보는 천골이겠죠. 엉치뼈니까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조금 내려오는 자리 정도, 궁둥이에 닿지는 않는데 그보다 조금 위, 그 정도라 보시면 되고, 약간 좌골까지 뒤허벅지까지도 조금 내려가는 경향은 있는데 거의 엉치 통증이다. 처음에 걸으면 아프대요. 근데 좀 걷고 나면은 조금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행과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MRI 검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골반 MRI를 찍어 보았는데 조그만한 그 갱글리온 시스트라고 그래서 이 관절 안에 몇 개가 보이는 게 있기는 있는데 특별하게 통증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골반 MRI 상에서는 이 통증을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허리 MRI 검사를 해보았더니 5번하고 엉치 1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그라미 안에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신경이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신경을 얼마나 누르는지 단면도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단면도를 보았더니 저 동그란 속에 있는 작은 알갱이가 바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날카롭고 딱딱한 껍데기가 박혀 있는 양상이었고, 신경이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이런 두 개가 신경인데 왼쪽 거는 눌리고 있지 않는 거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른쪽 엉치 1번 신경, 천추 1번 신경을 지금 파열된 디스크 조각이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조각이 상당히 크고 아니면 약간 더 바깥쪽으로 신경을 밀어냈으면 제 생각에는 허벅지로부터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조각이 이제 그 신경 뿌리 기시부만 딱 건들고 있으니까 엉덩이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 딱딱하다 보니까 통증이 날카롭고 견디기 힘든 상태로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게 된 겁니다. 주사를 허리에다가도 맞으셨는데 만일에 말캉말캉한 디스크였다면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가면서 붓기도 좀 빼주고 염증도 빠지면서 좀 부드러워졌을 텐데 단단한 조각이 박혀 있으니까 해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상근 증후군이라서 주사도 맞으시고 자골신경 자체에다가도 치료도 하고 하셨는데 이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라 좀 아픔이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파열성 디스크가 원인이고, 저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적인 제거를 해주어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왜 엉덩이 통증을 유발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존의 환자분들께서는 저는 허리 안 아파요. 근데 왜 엉덩이만 아픈데 왜 제가 그렇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이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이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 분절을 말하거든요. 엉덩이 주위에 보면 L5, L5번, S1번, S2번 많죠? 네. L4도 엉덩이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 4, 5, S1, S2까지 그냥 대부분 다 신경 뿌리가 엉덩이에 분포해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경련이 지속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요추 5번이나 천추 1번 신경 뿌리병증은 엉덩이만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환자 사례를 한번 봤어요. 한 분은 천장관절염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그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고 확 좋아지셨고, 지금은 자기 지병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에 이제 내과적인 병력이 없이 척추만 침범한 경우라면은 강직성 척추염으로도 진단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병으로 한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엉덩이 통증 원인을 보여드렸고, 한 분은 허리 디스크였어요. 그죠?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진짜 헷갈려요. 왜냐면은 천장관절염도 가지고 있는데 디스크도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치료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고, 그때 이제 의사가 상황하고 판단해야 돼요. 동시에 두 가지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만일에 이 환자 두 분 사례가 섞여 있는 케이스였어요. 한 사람이 디스크도 저렇게 터지고 그 다음에 천장관절염도 생겨서 왔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동시에 주사를 양쪽을 다 놓아줘요.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개선이 되는 걸 보는데 대부분은 개선이 잘 안 돼요. 왜? 디스크 때문이거든요. 디스크가 저렇게 박혀 있으면은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해보고 방향을 잘 잡아서 근본적인 원인까지 잘 해결해 주면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60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왼쪽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고 2달 정도 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두 군데서 하셨고 전 환자랑 똑같아요. 허리 주사도 맞았고 엉덩이 주사도 했어요. 왜냐하면 엉치가 아파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 신경외과 의원이 있으면 거기도 가시고요. 그 다음 재활의학과, 한의원 이런 데 가시거든요. 대부분 하는 게 허리에 주사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엉덩이 그 자체 아픈 부위에다 맞고요. 요렇게 하고 뭐 재활치료, 도수치료도 하고 충격파도 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루틴으로 하는 치료들이거든요. 이제 계속 2달 정도 하신 거예요. 근데 효과는 없고 점점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급으로 오시게 되고 검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엉치 통증이고 그냥 걸으면 아파요. 네, 그래서 앉아 있어야 된대요. 딱 들어보면 60세 남자, 엉치 통증, 걸으면 아프다. 그러면 협착증 디스크 같지 않습니까? 딱 얘기를 들어봐도.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되죠. 그리고 허리 주사를 맞아서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병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협착증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심하거나 혹은 아주 아픈 곳에 병이 생겼거나 그러면 주사는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허리 질환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걸을 때마다 맞추면서 아프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치에서 조금 내려가는 데인데 그 부위가 딱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허리도 찍어보는 건 당연히 맞으실 것 같고, 환자는 허리를 찍으실 생각으로 해서 오셨어요. 근데 골반도 같이 검사해보자. 의심이 좀 된다. 그래서 두 부위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허리를 찍었더니 이분도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디스크가 두껍고 건강해요. 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허리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디스크가 약간 있다고 들었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로는 지금처럼 아프긴 힘듭니다. 이 정도로는. 그래서 골반을 같이 보시는 게 좋다. 골반을 보았죠. 보았더니 지금 보시면 하얀 부위가 보이는데 거기에 피로골절이 발생한 거예요. 동그라미 원안에 보면은 이게 대퇴골두인데요. 요 대퇴골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깨진 부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얀 부위가. 거기가 깨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두면에 으스러지는 골절이 생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의 원인이 분명하죠.
그래서 원인은 좌측 고관절의 스트레스 골절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가 1번이죠. 만일에 많이 깨져서 어긋났다면 아예 못 걸으셨을 거고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뼈에 멍이 든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때는 체중이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걷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붕괴되고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걸음을 제한해야 됩니다. 목발 교육을 받고 그쪽으로 하중이 안 실리도록 해야 되죠. 근데 이걸 검사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아, 허리 디스크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운동 열심히 해야지. 자, 허리 디스크 운동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엉덩이 통증인 것 같아. 자, 엉덩이 운동으로 놔야지. 운동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바운싱 스쿼트 하고, 막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금방 이제 MRI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거 운동을 제한해야 돼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변성이 안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 깨지고 또 주사를 무분별하게 맞다 보면은 고관절 괴사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했는데 엑스레이는 모르는가요? 엑스레이는 알 수 없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골반 엑스레이 그분 건데 지금 보면 알기 힘들죠.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은 골절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멍이 들듯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절선이 생기거나 붕괴되거나 어긋나지 않으면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어려워요. 척추골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악박골절도 골절 자체가 골원판이 깨지면서 붕괴선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임상적인 파인딩을 가지고 강력히 엑스레이로도 의심해보고 진단해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으스러지거나 멍이 들었을 땐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오진했을까, 저 의사가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알기가 좀 힘들고 또 환자에 따라서는 디스크가 오인이 너무너무 잘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오인하기 쉬운 의사의 눈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러너 골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운동과 관련성이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부위에 계속적으로 마모가 돼서 안에가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러닝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건강에도 좋은 러닝 많이들 하시는데 나한테 무리가 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운동 동작이나 습관을 가지고 뛰다가 보면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너 골절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골프, 테니스 이런 동작들도 골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한정된 스페이스 안에서 똑같은 동작을 가지고 채를 휘두르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스트레스가 받아서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성분들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오늘 남성분 걸 가지고 왔잖아요. 왜? 남자도 충분히 생긴다는 거예요. 뼈가 단단하다고 남자는 자만하지 말자.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복적인 운동이나 기계적인 스트레스로는 생길 수 있고 위험 인자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남자여도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 위험 인자를 충분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과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하다 보면은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잘못된 습관으로 뛰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운동이 내 몸을 망친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예전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이렇게 운동하는 수많은 사진들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연자가 저희의 잠재적 고객입니다. 라고 할 정도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점도 많지만 항상 바른 습관으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느덧 마지막 사례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한번 다시 질문에 대답을 쭉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분이고 오른쪽 엉치 통증이에요. 7개월 정도 됐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다고 합니다. 주사 치료 많이 했대요. 정밀 검사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그냥 산더미같이 갖고 오셨습니다. 사진도 너무너무 많고요. 원인을 찾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원인을 찾고 싶다 해서 여기가 마지막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라고 오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잘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치 통증이고 걸으면 아픈데 매번 아픈 건 아니래요. 아플 때는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네, 그게 계속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검사들을 많이 했어요. MRI 검사도 당연히 해오셨던 거고 그 MRI 검사에서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설명은 똑같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디스크는 조금씩 있지만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통증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천장관절 쪽도 검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관절면을 가지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스펙트 검사를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MRI에서 봤던 것보다 예민도가 더 높은 검사예요. 사실상 척추관절 병원들은 이 검사 기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3차 대학병원 정도에서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의학 검사이기 때문에 스펙트 검사를 해보았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상은 없는 것 같다. 다른 원인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막 이제 여러 과를 다니시고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병원 검사상에서는 별건 없지만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검사해야죠. 또 검사해야 됩니다. 날씨가 우중추중 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드렸고 또 검사를 시행하게 됐어요. 조금 더 얇게 찍었어요. 네, 좀 더 그쪽 병원에서 보다 조금 더 얇은 슬라이스를 더 줘서 추가 컷도 하고 그랬더니 허리에서 디스크가 발견됐어요. 지금 어딘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죠. 보시면 빨간 색깔로 요 표시된 부위예요. 거기에 빨간색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색깔이 뭔가 회색 빛깔로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하얀 색깔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 아래도 하얀 색깔들이 보이죠. 저기를 추간공 컷을 얇게 찍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부위가 막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알았고 MRI를 각도를 줘서 찍어보았더니 작은 조각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이 크지는 않은데 딱딱한 디스크 조각이어서 움직일 때 이게 딱 걸려 들어가면 통증이 아주 심해서 못 걷겠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여유가 있으면 또 쓱 나아지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발에 뭐가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게 안 닿으면 걷잖아요. 근데 그 부위가 딱 닿으면 아 하고 아프죠. 똑같은 이치죠. 그 신경 뿌리가 선택적으로 작은 조각이 박혀 있었으니까 모를 수가 있는 거고 얇게 찍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그전 검사를 봤더니 그전 검사에서는 이게 조각이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보니까 아 여기에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재검사를 통해서 파열된 조각을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요추 1, 2번 우측 파열성 디스크고요. 사실상 1, 2번 파열이면 옆구리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아프거든요. 허리 위쪽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이분은 엉덩이로 많이 내려왔어요. 환자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신경 압박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적 제거를 해주면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 사례들을 보시면서 한번 다양한 원인들을 보았죠. 정말 다양하죠, 원인들이. 자, 엉덩이 통증 원인을 조금 큼직큼직하게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경이 압박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협착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군, 기타 등등 많은 병들이 신경 압박이 원인이고, 오늘은 엉덩이만 아픈 사람들로 국한돼서 소개를 했지만 엉덩이도 많이 아픈데 다리까지 내려와. 그러면 많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나 협착증을 보는 특징적인 이학적 검사들 있잖아요. 하지 거상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해보았을 때도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면 강력하게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되고,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주로 걷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에 불편하고 걸으면 좀 나아진다든지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에피소드든 간에 걸을 때 보행 시에 불편감이 있어요. 계속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엔 아프고 좀 나아지고, 아니면 잘 걷다가 어떻게 하면 아프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임상 증상으로 보행 시에 통증까지 나타난다면 신경 압박을 많이 시사하고 척추 질환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근육인대 문제가 있어요. 근육인대 문제는 이상근 증후군, 골반 근만 통증 증후군, 기타 등등 아까 말했던 햄스트링 힘줄염, 그죠? 그리고 좌골 점액낭염,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질환들은 섬유화와 과긴장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절 문제예요. 후관절 관절 증후군, 또 천장관절 증후군, 염증성 통증이 원인이 돼서 전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오전에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죠. 첫 번째 환자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디스크 같잖아요. 걸을 때마다 아프대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또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엉덩이 통증은 발생할 수 있고요.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다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증상이 꼭 전형적이지는 않아요. 방사통이 없어도 허리 디스크 많아요. 그리고 방사통이 있는데 천장관절염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증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의사의 눈을 속일 때가 많다. 그리고 또 증상은 같지만 아까 전처럼 잘못하면은 치료가 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치료도 관리도 반대가 되는 거죠. 걷지 말아야 되는데 걸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감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통증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함께 존재할 수 있어서 잘 관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엉덩이 통증에 힘들어 하신다면은 오늘 강의를 가지고 좀 내 엉덩이 통증은 어디에 가까울까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해보고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